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망하는 평안입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국민의 독서율은 꼴찌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아예 책을 읽지 않고 읽는 사람도 1년 평균 6권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책 좀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보통 30권 읽으시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국민의 상당수가 1년 동안 1권 또는 2권 읽을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노동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훌륭한 노동자가 고급 인력 취급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일하고 계속 지혜를 성장시켜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시대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정보들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기호에 맞게 배열하고 생성해낸 것들인 거죠. 결국 우리의 뇌가 인공지능이라는 커다란 메타버스 안에 예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수록 인공지능에게 영양분만 제공하는 꼴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대부분 빈약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편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려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없는 창의력을 우리는 바로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 활자를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뇌의 구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좌뇌에서 글자를 읽고 우뇌가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볼 때는, 특히 쇼츠나 릴스처럼 짧게 지나가는 영상을 볼 때는 거의 뇌가 멈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책에서 정보를 얻어낼 때는 우리의 뇌가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훈련이 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얻을 때는 우리의 뇌가 멈춰 있고 심지어 죽은 상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창의력을 얻어서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죠. 독서할 때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책에서 핵심을 찾으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책은 나를 비춰보는 인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책을 통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통해 링컨은 내 나이 때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록된 링컨의 20대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링컨이 자살할까봐 친구들이 링컨 근처에 뾰족한 물건들을 다 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전설의 대통령이었던 그가 나보다 더 비참한 20대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죠. 또 링컨의 30대 후반, 40대 무렵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빛나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링컨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인생은 역전이 있구나, 나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KFC의 샌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때 사업에 실패하시고 수중에는 단돈 10만원 밖에 없는 노숙인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맛있게 튀긴 치킨에 대한 집념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픽업 트럭에서 먹고 씻고 자고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자그마치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09번째 미팅에서 첫 프랜차이즈 계약이 터지게 되고 전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책을 통해 이런 깨달음이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절대 인생이 한 번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깨달음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뇌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계속 접하다 보면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또 한 번 행동으로 옮긴 혁명적인 변화는 점점 내 신념을 만들어내고 그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계속 선순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이 사나이의 마음을 충동하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 그 중에서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물론 로맨스 소설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은 취미의 영역이고, 독서는 생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영양분을 잘 챙겨보십시오.
평생 독서에 미쳐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이다. 여러분도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을 정말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책을 접하고 난 뒤부터 바로 인생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다는 분들은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독서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크립트는 꿈꾸는 다락방의 이지성 작가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